먼저 이 표를 보시죠. 제목은 상장 법인의 성별 임원 및 여성 임원 선임 기업 현황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전체 기업에 속한 임원 32,005명 중에서 여성 임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 10곳 중 6곳은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최근 유퀴즈에 출연하신 한 여성 임원분도 출연 배경 자체가 여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임원으로서 겪었던 부당한 썰들도 다수 있었죠. 다시 여가부의 자료로 돌아와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에서 여성 근로자 244명당 여성 임원은 1명인데 반해 남성 근로자는 39명당 남성 임원 1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자 대비 임원 비율의 성별 격차는 6.3배 정도이며 이 격차는 해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첨부된 표를 보면 우리나라 각 기업의 남녀 임원의 수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특별한 점은 여성 근로자 비중이 높은 산업 중 교육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에서는 오히려 여성 임원 비율이 평균보다 더 낮다는 것인데요. 이는 여성이 많은 기업들 중에서도 남성 임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로 유리천장이 있는 걸까요? 검색창에 유리천장을 검색하면 충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직장 내 성차별이나 인종차별 등의 이유로 고위직을 맡지 못하는 사항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경제학 용어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임원이 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현실을 일컫는 용어인데요.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유리천장 지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9년 연속 꼴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여성들의 고위직 비율, 여성과 남성의 육아휴직률, 남녀 간 임금 격차 등을 분석하여 점수를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9개국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해오고 있는 거죠. 국내 기준을 비롯하여 국외 기준으로 심사해도 우리나라의 유리천장은 보시다시피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업에서는 여성 임원의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나라 기업의 전통적인 형태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엔 가부장적인 가족 형태로 남성들이 주로 돈을 벌어왔죠. 당시 기업들의 급속 성장엔 이 문장이 쓰이곤 합니다. 안 되면 되게 해라. 안 되면 될 때까지 끊임없이 도전하고 일하는 것이 당연시되었죠. 그래서 당시엔 칼퇴라는 단어가 생겨날 수도 없었고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것도 당연시되기도 하고 상사의 지시는 곧 명령이었고 복종해야 했죠. 어딘가와 많이 닮아있지 않나요? 네,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는 곧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꼭 거쳐야 하는 관문이고 이 군대 문화는 당시 기업에서도 통용되었죠. 그래서 당시 대부분 기업은 여성보단 남성이 어울리는 곳이었고 때문에 남성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대한민국 기업들의 사업은 제조업을 벗어나 다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어, 정보통신, 금융 등 급속도로 성장해야 하는 전 상황과는 다르게 고정관념을 깬 사고방식, 아이디어가 중요한 산업이 생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의 구성원은 대다수 남성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공을 맛봤던 주요 기업들은 안정적인 운영을 해야 했고 여성들의 지속적인 고용보단 기존에 익숙한 남성들을 선호했죠. 그리고 임신이나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은 여전히 여성들의 몫이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가 발전하며 겪은 기업들의 경험 그리고 전략이었기 때문에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최근에 이를 깨기 위한 과감한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이른바 유리천장 깨기 법안으로 불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었습니다. 이 법안에 속한 조항들을 살펴보면 자산 2조 원 이상의 주식 상장 기업은 특정 성별로만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5명의 이사회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무조건 1명 이상의 여성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법안은 이미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쳤고 내년 8월 5일부터 실제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당수 기업들이 이 법안을 미리 실험하고 적용해오고 있는데 역시나 부작용은 있었습니다. 몇몇 기업을 제외한 대부분 기업들에선 이사회 구성 시 여성 임원은 사회 이사 형식으로 선출하는 방식을 적용해오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의도한 취지와는 다른 방향이다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사실 이건 미국의 방식에서 따온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미 미국은 나스닥 상장 기업에선 이사진의 최소 1명의 여성과 소수인종 또는 성소수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법률이 있고 이를 어긴다면 나스닥에서 쫓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 덕분에 미국의 여성 임원 비율은 28.2%로 OECD 평균인 25.6%보다 높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엄연히 다른 국가입니다. 사람들의 가치관도 다르고 걸어온 길도 다릅니다. 군대 문화,
그리고 남성이 가족을 먹여 살린 가부장적 가족문화, 이 두 가지는 여성이 할 수 없는 남성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남성의 것이 아닌 여성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요? 좀 더 나아가서 남성과 여성 모두 동등한 기회와 시간을 보장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만 가는 군대가 아닌 모병제의 전환으로 여성도 평등하게 기회를 부여받는 형태, 남성 육아휴직 사용도 이상하거나 눈치 봐야 될 것이 아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사회, 더 나아가 육아휴직 사용이 당연시되는 문화까지. 당장 현실화되긴 어려운 이야기들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률이 아닌 우리나라만이 가진 남녀기회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헤이스튜디오는 밀레니얼을 위한 지식 콘텐츠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중한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다음 영상 제작에 활용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